이런 싼 건전지로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는 전기를 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가정용과 휴대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20 몇 볼트 이런 것도 10 몇 볼트도 가능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서, 또는 이런 것이 용량이 많으면 110과 220도 쓸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전선을 일일이, 이거는 1차 전지니까 안 되지만 2차 전지 같은 거는 전선을 일일이 다 달아주고, 충전 방정을,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충전 속도가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는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래서 충전 속도 일일이 달아줍니다. 수천 개가 됐든 몇 개가. 그리고 내부 안에 배터리 셀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일일이 달아줍니다. 20개가 들어가 있다, 배터리 셀이. 그러면 거기에도 일일이 달아. 작은, 이게 배터리 셀이라는 건 작은 건전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20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선을 연결해서, 그러면 전기량을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전기량 꼭 굉장히 충전이 빠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터리 만드셔도 되겠어요. 기존의 어떤 2차 전지, 싼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배터리 셀 하나 갖다가 이게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충전 속도를 빠르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건전지가 다른 거는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걸로 이제 배터리 만드는 거 갈아 끼우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발열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항상 항상 언 상태로 해가지고 전기가 흐르도록 안 하므로 이것이 그냥 꽂아놓은 상태에서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 몇 개에서 쓸 때 그 쓴 배터리에서만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로, 몇 프로가 좀 비싼 거는 각각의 건전지 몇 프로 남아있다는 것도 표시할 수도 있겠죠.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전된 거는 갈아 끼우는 방식 또는 갈아 끼우는 방식과 갈아 끼우지 않는 방식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리튬 전지 같은 이런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섞어주는 이런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크기별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밖에 없어서 큰과 작은 거 이렇게 섞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랬다 그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 그렇게 다 쓸 때가 있어요.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용도별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은 똑같이 사용돼요. 충전이 빨라요. 2차 전지 같은 거는 MLCC 같은 각각 전선은 다 연결해 준다는 거. MLCC 안에 내부 안에 배터리 셀이 들어있다. 그것도 각각 전선 연결해 준다. MLCC 기술에서도 휴대폰과 모든 것에도 쓸 수 있죠. 그 배터리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중소의 개념을 혼합시켜놓은. 그래서 이게 그 전기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가는. 이 배터리 셀이 안에 이제 20개 들어갔다 합시다. 이게 이제 1차 전지지만 안에 일반 배터리라고 하고 20개 들어가 있다, 작은 배터리가. 그럼 거기다 전선을 일일이 연결하되 대중소의 개념으로. 그럼 최대한 집적을 하거나 전기를 양을 미세하게 통제할 수 있게 세밀하게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게 3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셀에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전체 배터리에도 대중소의 개념 들어가서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렇게 할 수 있다. 용량별로 이렇게 만들어 조합해서 혼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과 갈아 끼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싼 것과 리튬 전지 같은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리튬 전지 같은 건 발화의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건전지 방식은 1차 전지나 2차 전지 되게 발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충전이 되게 빠르고요. 각각 전선을 모든 배터리 하나에 2차 전지다 그러면 수천 개 단위로, 수백 개 단위로, 수만 개 단위로 해서도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는 거로 항상 방전 상태에 있지 않고요. 전기가 항상 흘러나오지 않은 거로 오래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게 빨라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여러 개로 이게 번개를 큰 단위의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 이렇게 가지치기로 수많은 전선을 연결해서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인데 CPU, GPU, 메모리 반도체 모든 반도체에서도 하나의 큰 정보 용량을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순식간에 분할을 하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로도 설계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CPU, GPU, 메모리 반도체 모든 반도체 이 기술이 들어가게 하시면 작은 단위로 전선을 쪼개서 이게 전기 회로다, 불이 회로다,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전기를 이게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도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가지고 전기 충전소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이게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여러 개 빨리 전기를 이렇게 전기를 나누어 가지고 빨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각 배터리 하나하나의 전선이 다 연결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항상 방전 상태에 있다면 그렇죠. 발열이 심하고 전기도 낭비가 심하니까 쓸 배터리만 이렇게 언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연결해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둬 발열이 없게 발열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전기 충전할 때 그러니까 전기 충전할 때는 전기로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전기를 충전할 때는 충전 기술로 들어갑니다. 전기 용량을 세게 할 때는 약하게 할 때는 통신 구조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흘려보내서 이렇게 약하게 할 때는 통신 구조로 들어간다. 무선 전파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력을 크게 한 메이사레이더처럼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전기로 사용합니다. 적기에 기판을 태운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도 사람을 살상한다든지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익히잖아요. 물도 끓이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용리 개철력이 크면 전기 통신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전기도 이제 가정용 220, 110 이렇게 세탁기 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통신 구조로 전력을 약하게 주면 동축 케이블 같은 데에서도 신호로 줘요. 반도체 회로에서도 신호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신호선으로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구조에 있어서 MLC 기술에서도 모든 형태 배터리에 상관없이 배터리의 종류를 대중소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로 역할별로 쓸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배터리 셀이라 할지라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합니다. 작은 배터리 셀이라도 각각 전원을 다 연결해서 동시 충전의 구조를 갖는 전기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큰 용량의 전기도 빠른 시간에 흡수할 수 있는. 원래 제가 이게 옛날에 번개 설명할 때는 번개조차도 이렇게 작은 단위로 수많은 피레침을 둬가지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서브로 수많은 가지치기를 해서 전력을 사용할 번개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비행체 같은 이제 번개 근처에 구름 지역 가가지고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건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전선을 연결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보도 그렇죠. 그래서 CPU, GPU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도 플래시 메모리조차도 작은 단위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품을 내부적으로 분할하고 한 구역이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면 그 안에 구역은 여러 군데로 나눠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50개,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동시에 읽고 쓰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분할, 여기 CPU, GPU,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을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크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그러니까 일꾼을 많이 늘린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얘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언오프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항상 발열 상태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발열이 이제 발열 통제 기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오프 전선을 연결해서 발열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부분적으로 안 사용하지 않는 건 끊어놓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CPU 숫자를 대중소, GPU 숫자를 대중소, 메모리 반도체 숫자를 대중소, HBM이 됐든 DRAM이 됐든 SRAM이 됐든 대중소의 개념들. CPU들은 SRAM을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일꾼을 최대한 늘려서 많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영업사원보다 100사람의 영업사원이 나온 거로 숫자를 늘려가지고 일 처리를 빨리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구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고 대자리는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CPU도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렇게 할 수 있고 GPU도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메모리 반도체도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통신칩조차도 통신칩으로 만드시잖아요. 통신 차량용 반도체조차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만들려면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따라 용도별로 하고 정보를 잘게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부품이 있다. 코어가 있다. 코어가 있고 ALU가 있고 그 안에서도 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을 캐시 메모리도 기타의 다른 부품들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큰 역할, 중간 역할, 작은 역할 이렇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용도별로 최대한 일꾼을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크기에 제한이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집적을 해서 얘들을 일할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인처리를 빨리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업사원보단 100명의 영업사원이 낫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동영상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하나의 도로를 타고 하나의 저장 창고가 서면 이렇게 도로가 막혀서 일처리가 늦어지고 발열도 심하죠. 그럼 100개 단위로 쪼개서 50개 도로를 타도 되지만 20개 도로를 타도 돼요. 100개 도로를 타서 100개 저장 창고 가서 동시에 읽고 쓰기, 저장, 연산 처리, 기타 일 처리를 갖다 여기서 하고 이렇게 되면 다중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빨리 처리버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처리하는 이런 멀티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동영상이다,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1년 번호를 매겨서 나중에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분산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분산 저장의 개념은 데이터 센터나 제 방식의 어떤 회사의 컴퓨터를 100대를 모아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 전선을 뭐 인터넷선처럼 연결해갖고 하나의 회사에서 100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망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당 이렇게 신호를 컴퓨터에서 나오는 송신과 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이런 송신 수신 처리기가 있고요. 10개씩을 담당하는 게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개 담당하는 것을 다시 신호를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총사령부 같은 이런 신호 처리기로 연결해 갖고 마지막에 그걸로 통제하는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선처럼 딱 꽂아준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 그 안에서 이제 서로 통신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유선 통신 구조도 무선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 컴퓨터를 100대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군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무선 처리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무선으로 신호 구조를 가져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고 예를 따라서 중간사령부, 총사령부 이 개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개념으로 해서 마지막 관리하는 컴퓨터에다가 이 인터넷선처럼 꽂아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서로 통신 구조를 인터넷 채팅망처럼 해서 1대1, 1대 다자간 통신, 또 1대 수백, 수천, 수만 해가지고 음악 스트리밍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또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이것을 방송을 하루 동영상을 갖다 10개씩 만들어서 20개씩 만들어줘 방송 개념으로 그 시간대 이렇게 어떤 방송이 틀어진다는 거 이런 방송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방송 개념을 30개도 40개도 만들 수 있겠죠. 30개 40개 채널을 그러면 통신과 방송이 같이 결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문자도 당연히 되고요. 문자 채널도 되고 이모티콘 가능 장난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 이메일 기능도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가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모여갖고 하여튼 회의 서비스도 가능하고 방송 음악 스트리밍과 방송 스트리밍 전체를 공지를 대상으로 해서 강당에서 모이지 않아도 제가 컴퓨터 옆에 있으면 같이 여기에 대해서 시무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걸 개념으로 그 안에다 뭐 다양한 작은 인터넷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회사잖아요. 회사인데도 거기다가 자기네 쇼핑몰을 만들어갖고 쓰게 한데 이런 수익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100명 아니라 1000명, 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사원이 이렇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인터폰을 연결해가지고 현재 인터폰은 이렇게 그 화면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잖아요. 향후에는 이제 유선 전화 안에서도 제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두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를 사장을 시키지 말고 무선 전화도 같이 해가지고 유선 전화에서도 무선을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터넷이 됐든 인터넷 회사들이 무선으로 인터넷 제공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유성통신도 가능하잖아요. 유성통신, 유성 인터넷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것들을 송수신 구조로 가질 수 있다. 직접 뭐 어떤 통신망을 다른데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유선 전화망으로 해가지고 유선 전화가 이렇게 일종의 그렇게 스마트폰처럼 무선 전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통신망, 유성통신 통신망 이런 걸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이런 유선 전화 만드시면 되겠어요. TV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TV에다가도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이렇게 현재 있는 데스크탑에도 노트북 컴퓨터에도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그래서 유선과 무선 두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게 하자. 데스크탑은 유선으로 받잖아요. 여기다가 인터넷을 우리 유선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여기다가 이동통신망을 갖다 사용할 수 없을까요? S게이트나 우리나라는 게이트인데 이동통신 뭐 스마트폰처럼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없냐라는 거죠. 그럼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무선으로 유선으로 둘 다 이렇게 서비스망을 제공해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동통신망. 그리고 현재 있는 스마트폰 구조가 1대1 통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대1, 1대 다자간 그렇죠. 1대 다자간 통신 또는 이렇게 1대 수백, 수천, 수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신 구조를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회사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회사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앱을 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하셔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대1 통신, 1대 다자간 통신 이렇게 수십세 카카오톡 같은 거는 문자로만 되거든요. 문자로만 돼. 카카오톡에서 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에 됐든 어디든 그래서 문자로 서로 까톡방 해갖고 하는데 그럼 영상으로 하자는 거죠. 그거를 영상으로 해서 현대 스마트폰 방식을 1대1 통화만 가능하던 거죠. 1대1, 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회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이메일 기능을 주고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주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있는 스마트폰 구조를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가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인터넷 전화망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페이스북 공짜로 주는데 회원끼리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반 스마트폰 전화하고 집안의 유선 전화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이거 사업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를 애플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데스크탑에 다 있죠. 그럼
몇십억 명, 한 10억 명 이상도 10억 명, 몇십억 명도 몇십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쇼핑몰이라든지 뭐 퀵서비스 아니면 슈퍼배달 같은 거, 그냥 게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슈퍼배달 같은 거는 아마존, 월마트도 만들 수 있어요. 슈퍼에서 직접 배달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렇게 결제를 하면 여기서 슈퍼에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 개념으로 가면은 엄청 벌 수 있거든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소라 기술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기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행 플랫폼, 전 세계 뭐 각 도시를 연결해가지고, 각 도시마다 다 구경하고 싶잖아요. 전 세계 도시나 모든 각 지역마다 거기서 약간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걸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도시를 위에 클릭을 해가지고 다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끝까지 여행 안 가요.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매우 특수하죠. 희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간 회사 이렇게 퇴근하거나 갈 일 없을 때 전 세계 여행을 그 안에서 구경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각 도시가 얼마입니까? 도시가 엄청 많죠. 도시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동영상으로 다 제공해서 보여준다면 끝내주죠. 이걸 이렇게 클릭 수에 따라서 유료, 무료, 광고 게재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판매도 가능하고요. 거기다 이제 아바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내가 아바타가 되고 내 얼굴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캐릭터 모양으로 가서 할 수 있고요.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단체 여행도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거나 플러스해서 수많은 거기서 나오는 그게 해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외국 사람들 단체 관광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친구를 사귀거나 이렇게 돼요. 좀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번역 서비스가 돼야 되고 아바타끼리 거기서 대화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술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서로 간에 몇 미터 떨어 있는지도 이렇게 주변에 몇 사람을 사용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가능. 군사용으로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 상업용도 그렇고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 상하수도과 안도 가능, 건물 안도 가능하고 우리 몸체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의료 영상기계 촬영 수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든 카메라 구조,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는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 분해 영상 감시 장비도요. A사 레이더도 전파를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통신, 위성통신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잖아요. 동쪽이 어디지 되면 정확하게 쏠 수 있으면 그리고 탐지 능력, A사 레이더의 탐지 능력도 커지고 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도 커지는 거고 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전파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 기술이 이제 CL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동 명령, 무슨 이렇게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 이동 경로를 실제로 결정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능한 것과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로서 들이받지 않는다. 건물 뚫고 나가지 않는다. 갈 수는 있으나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그 구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거기 도로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움직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절벽 떨어뜨리면 안 되는 떨어가면 거기 위험한 거, 갈 수 없는 거.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가로세로 높이를 전파를 쏴서 좌표에 스스로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만들고요. 기둥 같은 거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작살나잖아요. 큰일 나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 치면 이렇게 구분을 줘서 제가 이동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차구역 이런 거 알아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호텔 로봇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동선을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식사 서비스다. 그러면 거기다 식사 5개 이렇게 해놓고 5개 방에 배달하는 거 정확히 배달하고. 그래서 함부로 문 이렇게 열어줄 때까지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경로 설정을 지가 스스로 하거나 미리 정해놓거나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여행자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 간에 거리를 알 수 있고, 택시 회사다 그러면 택시 회사가 인터넷망이든 자체 통신망이든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GPS 방식이 없이, GPS 이렇게 신호 주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해당되는 위치를 본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 가족 등산 계획 전환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또는 어떤 손목에 이렇게 차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위치를 알거나,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목이나 어디다 다른 데 이렇게 발목에 차거나 어디다 차더라도 삐삐삐삐삐 엄마가 누르면 삐삐삐삐 소리 나서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이제 드론 구조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드론 조종할 때 서로 간의 거리가 몇 미터인데 소리가 안 나요. 삐삐삐삐삐 이렇게 소리 내게, 사이렌 소리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드론 조종할 때도 이제 기존의 스틱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전, 스틱으로 이렇게 하면 전파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미리 이렇게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트북이 있거나 이렇게 화면 스크린이든 점점 자폐화 수자방을 찍어놓으면 5군데 찍어놨다. 드론이 그 지역에서만 자동 운행하고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 지점을 폭격한다든지 기총수를 공격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요. 배달 로봇이다, 배달 차량이다 그러면 도로에서 이렇게 좌표 수자를 찍어놓으면 그래서 딱 배달하고 다시 차량 기준으로, 렌터카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거나, 가정용 청소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거 청소 움직이는 것도 구역을 청소해주면 그쪽까지 청소하고, 다른 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이쪽만 하자 다시 돌아오라 기지로, 이렇게 해서 가정용 통선 로봇,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 항법 장치라 그러나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미국의 어떤 트러커를 이렇게 푸드 트럭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화만 하면 일일이 쫓아다녔죠 예전에. 그래서 전화만 하면 택배 서비스, 냉동 아이스박스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구조를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이 강해서 이게 페이스북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도매 플랫폼도 한국가에서 수입과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외국 물건도 취급하고 싶은 사람한테 외국 과자도 있을 수 있고 물건 품목은 많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거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사정이 어두운 사람 어디가 도매인지 알 수도 없고 유통 구조를 알 수가 없죠. 전나라 걸고 싶어도 물건이 소량 물건은 취급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비싸게 받거나. 그럼 수출과 수입 구조를 쇼핑몰을 통해서 단순히 클릭하면 마이크로소프트다, 유튜브다 이렇게 있잖아요. 옥션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알리바바 있고 또는 알리 이런 데도 있고 테무 이런 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면 소프트뱅크도 있고 이러면 월마트,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각 나라를 갖다가 지점별로 이렇게 그 나라의 수입과 수출 구조, 그러니까 도매 낼 수 있는데 또 공장과 연결해 갖고 직접 구매를 하거나 도매가로 그래서 국내 배송, 해외 배송 이렇게 되고요. 국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 국내에서도 우리가 전화번호 보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고 나게 스스로 수소문에 찾거나 전화번호에 찾거나 노력 없이는 몰라요. 어디서 어떤 물건 어디서 취급하는지도 알 수.
그걸 쉽게 쇼핑몰처럼 만들어준다. 도매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싸야죠. 비싸면 누가 삽니까? 이렇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덤핑 시장도 가능. 덤핑 거래를 해가지고 싸게 나오는 것도 있겠죠. 이것도 사업 아이디어로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쇼핑몰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슈퍼 배달 서비스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퀵 서비스, 화환 서비스, 세탁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다양한 것을 추가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죠. 인터넷 뱅킹처럼 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 회원들 있잖아요. 이런 기존의 옥션이다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대 사업자들이 전 세계의 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은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계정을 갖고 있으면 계좌를 줍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캐시를 입금하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네 쇼핑몰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연계가 돼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유튜브 또는 옥션 뭐 이런 데 이렇게 그다음에 아마존, 월마트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서로 연계망을 주면 이 캐시를 가지고 또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인터넷망으로 은행망으로 사용할 수 있죠. 편리하죠. 그러면 송금을 할 때 다른 데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 은행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뭐 그런 은행을 보낼 때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릭을 하면 대신 알아서 책임지고 보내준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송금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 그럼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입금과 송금 구조가 가능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입금을 할 거라는 건 나한테 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한꺼번에 빼나갑니까? 안 빼나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다 더해서 본격적인 부동산 대출을 하려면 은행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안 하고도 소액 대출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10만 원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 대출을 가능해 주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금융업 신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합니다. 전 세계 은행이 동시에 건설이 되는 전 세계 슈퍼마켓이 동시에 건설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이런 데서 페이스북에서 동시에 그 회원들이 많으면 더 좋죠. 동시에 슈퍼에서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슈퍼 그렇죠. 그냥 거기서 배송은 거기서 그럼 택배까지도 퀵 서비스까지도 전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기존 택배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분리해 갖고 오면 우유 대리점 방식으로 해서 500m, 100m 또는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100m짜리도 1kg 나면마다 이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택배에서 예전에 일일이 배송하는 방식이어서 여기는 갖다 주고요.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하나의 택배 회사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다른 회사의 택배 회사 물량도 같이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500m 안에 있는 동네 사람. 그러면 거기에 아무나 와서 한 건당 배달을 신분만 확실한 물건만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아줌마가 슬렁슬렁 갔다가 택배 20건 배달하고 이렇게 한 건당 700원씩 주면은 20건이 얼마입니까? 14,000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용돈벌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보단 돈 더 많이 벌어요. 20건이라도 500m에서 이렇게 쏜술에 끌고 가서 탁탁탁 갖다 배송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활성화도 돼요.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퀵 서비스까지도 가능하겠죠. 슈퍼에서 대신 이렇게 배달할 때 퀵 서비스 투입해가지고 슈퍼 배달을 그래서 완전히 이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사업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유 배달도 같이 김할 수 있겠죠. 우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브랜드 만들어서 한다든지 우유를 이렇게 우유도 뭐 다른 회사들 우유 있잖아요. 다른 회사도 우유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각각 다 배송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송 전문이니까 우유도 배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먹고 500m 안에 1km 안에 있으니까 우유까지도 타 회사 여러 회사 우유도 같이 배달해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서비스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터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러 제 기술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게 그런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그렇게 내 기술을 일부러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터리 기술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배터리 기술하다가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배터리에다가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같은 거. 그러면 그러겠다 내가 이제 발열, 추우니까 열이 뺏기니까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 구조다 보니까 얼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다가 전해질 통로를 만들죠. 그 안에서만 전해질 움직이면 리튬이온이 이동 속도 빠르죠.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좀 더 강하고 외부 온도에 취약한 것도 좀 더 강해요. 이렇게 만들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극재, 음극재에 있어 분말 구조, 흑연 코쿠스 구조와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은 좀 더 파워가 세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한 덩어리에 큰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중에서는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크기별로도 그렇게 작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에너지 물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울 때는 난방,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울 때는 냉방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은 시동 배터리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배터리, 시동 배터리와 구동 배터리, 지금 이런 배터리, 주요 배터리의 격벽 처리, 격벽 시스템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자, 외부의 온도에 취약한 것부터 보호하자, 그 안에서 냉난방에서 통제하자. 이거를 YTN의 어떤 업체가, 중소기업체가 하시더니 현대 기아차에서 쓰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난방을 통해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액상 구조로 보니까 잘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액상 구조다 보니까 시동 배터리 이 기술을 원래는 여기 배터리를 8개나 몇 개, 5개 이렇게 분할을 해가 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발열 이상이 생기면 그게 온도 체크하고 산소 전기를 차단시키는 방법, 밀폐 구조를 또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이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고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에서도 저는 제 기술이니까 금방 알아봤습니다. YTN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떤 상수도 업체 안에서 상수도관 안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크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입니다. 네.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거 하시고 현대기아차에서 비행체 저는 이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한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기술. 석유 방식이 됐든 수소산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자동차의 속도를 회전축이다 그러면 그만큼 연료만을 줘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해갖고 속도를 강중력으로 고속, 중속, 저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속도 조절을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을 그만큼 적게 연료를 줬는데 많이 회전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기술을 씁니다. 변속기란 구조가 현재 없어지게 되고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서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이 되고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좌우의 연료를 틀리게 줘서 오는 쪽에 많이 줬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을 움직인다는, 왼쪽을 많이 이쪽으로. 그다음에 밑으로 비행체는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딱 기울이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가변 프로펠러 방식을 이거를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YTN에서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하셔도 제 기술은 제 기술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에서 제 방식의 어떤 가정용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를 하지 마세요. 삼성도 그렇고요. 삼성도 일일이 어떤 현재 있는 배터리 기술에서 LG도 다른 데서도 전선을 일일이 연결해 가지고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이런 배터리 구조를 내부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이 배터리 셀 안에 또 일일이 전선을 연결해서 빨리 충전하는 구조를 가지는
그다음에 몇 개에서 배터리 몇 대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결정하는 그런 기술. 나머지는 오프 상태로 있어서 발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전기가 항상 온 상태에서는 방전이 빨리 돼 전기가 낭비가 많이 되니까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이 배터리 셀도 이렇게 2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대중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내멸CC 기술에도 이건 쓸 수 있어요.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심어서 대용량의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몇 대에서 갖다 쓸지, 어떤 데서 갖다 쓸지, 어떤 데에다가 충전할지 이 기술이 된다는 거죠. 어떤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다는 것도 표시할 수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휴대폰에 몇 프로 남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배터리에도 몇 프로 충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충전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배터리 고갈된 것부터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방식으로 이렇게 가정용 파워뱅크처럼 가정용 배터리도 1차 전지 이거 수천 개를 수백 개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전기 모아서 큰 전기를 110, 220 또는 12.5V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전선을 각각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또 교체를 하면 되고 교체할 수 있는 걸 표시해 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방식이고 아니면 좀 싼 거는 그렇죠. 위에 거부터 먼저 사용하고 교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위에 거 10줄 사용하고 그 다음 단계 2개 그럼 10줄 교체하세요 이런 표시등이 나오면 교체하고 밑에 거 사용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싸게 제작할 수 있겠죠. 어떤 거를 교체를 해야 될지 쉽게 아세요. 1차 전지로도 가능하고 2차 전지로도 가능하고 이런 배터리도 가능해요. 건전지로도. 그래서 건전지 방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일종의 가정용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전원이 나갈 때 이렇게 컴퓨터에다, 냉장고에다 딱 꽂아내고 110, 220으로 돼서 말도 안 되지만 이런 1차 전지, 2차 전지, 건전지 방식으로 된 것으로 가지고 건전지가 아닌 방식도 있어요. 그거를 110, 220으로 연결을 해놓는다면 110, 290 구조가 없잖아요. 인버터 발전기만 있고. 그래서 가정용에서 1모터 발전기 돌리기가 그렇잖아요. 110, 220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꽂거나 냉장고에 꽂거나 가정용 두꺼비집 주요 전원선에 꽂는다는 거죠.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110, 290 이런 건전지로 공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인버터 발전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한 이런 건전지, 2차 전지, 건전지, 1차 전지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 전력을 이렇게 좀 더 비싼 거는 전력을 아예 자체적으로 220도 되고 110도 되고 12.5V도 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방식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 전기 흘려가지고 감전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액체 배터리 개념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액체 배터리 개념도 나올 수 있다. 액체 배터리처럼 물에다가 크고 작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도 서로 다른 금속은 충돌을 일으켜서 서로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일으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서도 이 기술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금속이 모여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원인도 불나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해서 스파크가 되는데 이 물에다가 전기를 감전사고 나잖아요. 물 잘못 들어갔다가 감전 죽잖아요. 그러면 뭐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그럼 물에다가 여기다가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잔뜩 넣어준다. 알루미늄 알갱이들이 잔뜩 넣어. 기타 다른 금속도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큰 구조까지 마이너스 플러스도 나눌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축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축적 구조를 가져서 카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입니다. 여기다가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여기 카패시터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이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이다. 그러면 다른 선과는 차별화해가지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얼마를 여기다가 두꺼운 구리선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원이 축적이 되는 카패시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제가 세계 최초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집 세탁기에다가 설치해놨는데 파워 있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7년째 이상 없습니다. 이런 기술인데 같은 이게 이제 하나 들어갈 거를 또 다른 구조로는 전선에 이제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다른 데 하나 들어갈 거는 여기는 막 10개 들어가고 20개 들어가고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모터 기술에도 들어가고 모터 직전에서는 두껍게 들어가거나 한 똑같은 두께라면 다른 거 한 개 들어갈 게 여기는 5개, 10개 이렇게 들어가서 차별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모터를 일부러 파워 있게 돌리기 위해서 카패시터 구조로 사용했다. 뭐 모터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례다 같은 데서도 동일한 두께다.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다른 데 한 군데 들어갈 한 개짜리 들어갈 때 있고 전선 안에 구리선이 두 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들어 이렇게 차별화해서 전력을 한전 같은 데서도 하시고 전원 공급하는 방식 전원 공급기에서도 A사례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구리선이 이렇게 두께가 틀리단 말이에요. 뭐 주파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이 신호선으로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광선면선에서도 이렇게 맞아 광을 증폭하는 이런 주파수 구조로 증폭하는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선을 갖다가 전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이것은 이제 파워 있게 전기가 바뀌게 됩니다. 모터의 구동을 되게 파워 있게 바꾸게 되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쓸지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두께를 쓸지 몇 개를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모터에 감기는 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고 연구자석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구자석들을 두께를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께를 대중소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연구자석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파워 있게 돌려줍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여기도 탄소봉이 있잖아요. 이런 탄소봉에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은 한 덩어리 큰 거를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 그다음 미세난 망간 가루도 대중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 꼭지를 2층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파워 있게 이게도 그렇고 그럼 파워 있게 전기가 나옵니다. 이 기술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전지 기술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이거 자동차 회전축이다. 배 프로펠러 회전축이다. 헬기 같은데 비행체 드론의 프로펠러다. 이렇게 회전축이다 그러면 자동차 변속기에도 이게 있죠. 회전축이. 그러면 거기다가도 일정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돌려줍니다. 거기 힘이 축적이 되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낚싯줄 같은 데 있잖아요. 낚싯줄. 그런데도 밴딩만 감아줘도 파워 있게 낚싯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자동차 격에 쇠받줄 있잖아요. 금속 밧줄 그런데도 금속으로 이렇게 밴딩 구조를 딱 집어주고 그래가지고 밴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공업 같은데 이렇게 조선소 같은 데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리는데도 훨씬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 다리, 로봇의 다리다. 로봇의 다리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처럼 마대 구조 일정 부분을 거기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도 파워 있게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일정 부분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장타가 나오고 이런 홈 같은데 이런 것을 동그랗거나 뭐 어떤 형태가 네모나거나
홈을 파주면 장타 나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7번 아이언인데 골프채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현업상에 들어간 데 많을 거예요. 변속기에도 들어가고. 또는 여기다가 일정 부분 이렇게 스크류 구조, 이런 식으로 좀 스크류처럼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여기 끝 전체나 여기다 끝에다가 두면은 회전력이 강해져서 자동차 회전충이나 프로펠러 돌릴 때도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 기술은 이제 모터가 들어간 데는 다 사용하시고 모든 회전축 들어간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써도 이제 파손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 내구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산업용 다리에도 이렇게 가구도 그렇고 산업용 다리에도 같이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또 파워 있게 지탱을 잘하고 건축물 같은 데서도 뭐 순살 아파트 있잖아요. 순살 아파트 그러면 건축물이 지하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 지하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정 부분은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매듭처럼 두터운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파워 있게 건물을 지탱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며 건축물에서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이제 보강해서 벽체 구조에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벽체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 있게 순살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이쪽으로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지탱을 하고 밑에 부분도 두터운 부분을 이쪽으로 밑에 부분을 두툼부를 만들어줘도 이것도 밑에 부분은 이것도 두텁게 건축이 밑바닥에 두텁게 만들어져서 파워 있게 지탱하는 건축물 벽도 이제 지탱을 하는 구조에 들어가니까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 다질 때 이렇게 건축물에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 타설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진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철근 넣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이렇게 징방감 놓는 것처럼 해서 양옆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시면 이 안에도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원가는 좀 들겠지만 내진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죠.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들어갈 때 일정 부분에 하수도를 이렇게 많이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수도를 많이 만들어서 주차장에 물이 차지 않는 구조를 가고 약간 주차장 밑으로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경사를 살짝 주는 이렇게 지하철에서 하듯이 위에다가 주차장 일정 부분을 이렇게 캐노피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렇게 건축공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법으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존에 어떤 폐콘크리트 아니면은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자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빨리 굳게 만들고 더 단단해져.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가도 싸고 폐콘크리트를 잘게 쪼개서 자구화시키거나 시멘트 벽돌이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뭐 빨간 벽돌이 더 나가. 빨간 벽돌이 염색을 해서 들어가. 빨간 벽돌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자갈 구조로 만들어 투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금세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양한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벽돌 구조에다가도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여러 가지 알갱이 음색 다양한 색이 염색된 것이 알록달록한 이쁜 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콘크리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천연석을 갖다 콘크리트에 넣어서 콘크리트 백자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천연석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이쁘게 만들거나 이런 색깔 있는 이런 벽돌들을 넣어가지고 시멘트를 갖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있잖아요. 시멘트 몰탈 그걸로 자갈 구조로 만들어도 벽돌을 자갈 구조로 만들어. 빨간 벽돌 같은 건 단단하거든요. 그걸로도 이렇게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로 형태로 넣어가지고 빨간 벽돌이 입자가 강하잖아요. 가로 형태로 넣어가지고 가로 형태나 입자 구조를 작은 알갱이 구조로 넣어서 기존의 시멘트 벽돌하고 결합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멘트 몰탈이 있다. 그럼 여기다 벽돌을 작은 단위로 알갱이처럼 자갈처럼 판매를 하는 이런 것도 저희 사업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액체 배터리 얘기하다가 아까 지금 중단했는데 어떤 카페시다 있잖아요. 슈퍼 카페시다 같은 데도 이렇게 2차 전지를 제가 결합을 해가지고 2차 전지 몇 개짜리 수백 개나 수천 개, 수십 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전기 충전 구조를 가지자 자동차 움직이는데 얘기했었잖아요. 자동차나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거기도 이제 전선을 다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빨리 충전하는 구조 몇 개에 딱 갖다 쓸지를 결정하고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럼 구리선이다. 알루미늄도 있겠지만 알루미늄도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막대, 구리 막대, 구리선을 대중석 두께를 틀리게 해서 결합을 하고 그걸 이제 절연 구조를 가져서 배터리를 만들어 수백 수천 수만 개를 해가지고 하나당 전기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요. 발열을 같은 것이 너무 심하면 또 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화 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판처럼 생긴 이게 전기에다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알갱이 크기로 구리선이다. 또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됐죠. 여러 근소로 혼합하면 스파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갖고 이쪽은 알루미늄, 이쪽은 구리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금속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서로 연결 구조로 전기가 흐르도록 하고 그래서 구리판에다가 이거를 만들어내게 전기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액상을 덮어서 구리 액상을 덮어가지고 이걸 판으로 만들어요. 절연 구조를 만들고 수십 장 수백 장 결합해서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판 구조 또는 이렇게 볼록한 줄을 쳐가지고 대중소로 주파수 구조를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그렇게 돼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되고 이렇게 송전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일반 방식. 전원 공급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태양전지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검은색 칠해서 그래서 전기를 딱 걸어 놓잖아요. 태양빛을 되게 어떻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갖고 오목거울처럼 오목한 허물 파갖고 금속판을 이렇게 비춰주면 수십 장 수백 장 약한 태양빛이라도 모아놓으면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비춰줘갖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처럼 전리층이 이제 우주에 빛이 충만해야 되는데 꼭 별들에만 해잖아요. 공통점 전리층 전리층이 빛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로도 거의 이제 차관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금속 배터리 그래서 딱 바뀐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에 어떤 업체가 여기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시던데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두께가 대중석에는 들어가 크고 작은 배터리도 연구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자. 그래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선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이 방식은 전기를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전기가 생산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자동차 위에다가 풍력 발전으로 물레방아식이든 뭐든 똑같은 기술 구조로 풍력 발전으로 들어가고요. 바닷가 같은데 산에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기둥식으로 세워가지고 물레방아 돌아가는 식으로 휙 돌아가고 회전축에 돌아가면 전기 생산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력 발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력 발전으로도
바닷물이나 바닷물 끓여들여 수력 발전하거나 강물 끓여 수력 발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집안에 이렇게 뭐죠 회전축 돌려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석유 방식 수소로 돌려 아니면 전기로 돌려 풍력을 이제 내가 드론 같은 데나 비행체 같은 데 KGGB 같은 키트 다른 거 이런 데다가도 키트 달아갖고 폭탄 있잖아요. 그런 거기다가도 풍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기초 전기였고 회전축을 그걸로 돌려요. 그래서 회전축에다 구리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근이 많이 감아놓고 송전선으로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가 틀린 이렇게 구리선을 감아놓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 물론 이제 프로펠러 돌리든지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런 4KGB 같은 폭탄 구조를 갖다가 고공 에너지를 위해서 만 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금 밖에서 좀 속도는 늦지만 그쪽 가서 떨어뜨려주는 약한 스포트에 이제 석유 분사 방식으로 좀 넣어줘가지고 불꽃 분사를 통해서 빠르게 꽂히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미사일 아닙니까? 속도는 좀 늦겠지만 고공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내면 속도도 제법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럼 뭐 풍력 발전을 기초전기 생산하고 자동차 회전축 같이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럼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용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전기 자체 생산해도 되잖아요. 집에서도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석유 방식으로 돌려도 자동차도 석유로 돌아가거나 전기로 돌아가거나 수소 산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요.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